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분양했던 이편한 에코비스타 3단계 이쪽에 있던 에코비스타는 이제 분양이 됐는데 800세대 좀 됐죠. 그게 이제 그 40평대 쪽으로 B, C, D 타입이 이제 미계약이 많이 줍줍이 곧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듣고 싶고, 입지가 조금 약간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제일풍경 제4차 같은 경우도 불로동 쪽에 이제 이 맨 끝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가가 좀 많이 높았고 6억대 나왔죠. 여기 지금 그 3차 제일풍경 제3차 중흥 같은 경우는 3단계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5억대 초반이 나왔는데 84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좀 싸게 나온 거는 이뻐서 싸게 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사전 청약을 했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이제 많이 올릴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미계약 분들이 다 소진이, 시간이 지나면 소진이 된다.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상황이고. 엊그저께 지금 전철 5호선 연장선에 대해서 국토부 대광위에서 그 결론을 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인천 쪽에서 이제 반발이 좀 있어가지고 인천 시의원들은 5호선 엊그저께 그 지금 대통령 그 인천에 오셨을 때 아예 그냥 5호선 연장선 불발료 해달라 이런 또 인천 시의회에서 그런 그 건의를 했나 봐요. 그래서 5호선 연장 노선을 전부 다 폐기해라. 일방적으로 김포 저기 신도시 좀 선거 앞두고 김포 그거 뭐 서울 편입하느니 마느니 그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여기 화성에서 사전 그 선거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던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시중에 돈이 없고 이러는데 선거 뭐 해서 뭐 국가 뭐 한다 이런 거는 좀 서민들하고 좀 많이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로 그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통령이 인천에 왔을 때 인천에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리고 싶고. 동구청장이 인천이 지금 이제 순환선, 그러니까 인천 1호선이 있고 2호선은 여기 그 청라로 해갖고 저기 우리 저 불로동으로 해갖고 저기로 가잖아요. 1호선이 지금 내년도에 우리 여기 계양역까지 와 있는데 1호선 연장선이 101역, 102역, 103역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인천의 구청장 어느 분이 이제 3호선 순환선인데 송도에서부터 좀 먼저 하자. 검단 신도시까지 이렇게 오는 노선을 순환선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먼저 하자. 인천이 지금 인구가 300만이 넘었으니까 이제 제2의 도시죠. 이제 경기도가 인구가 이제 뭐 1,300만 명이고 서울이 1,000만 명이 좀 안 되잖아요. 서울은 계속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밀집도가 너무 심하니까 면적에 비해서 경기도가 이제 경기도 도지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쪽수가 많으니까 이제 부통령이죠. 근데 인천도 만만치 않다. 부산보다도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지려고 하니까 수도권에 인구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부산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하니까 순환선, 인천 도시철도 순환선 중에서도 청라 또 뭐 중구, 동구 해가지고 이렇게 걸쳐서 송도에서부터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이거 먼저 하자. 검단신도시까지 이렇게 오는 거를 검단신도시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전철 노선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저 호반 옆에 그 안단태 제시공 문제 또 여기 이제 AA21 여기 그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시공 문제로 인해서 이제 꼼짝을 않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항상 법원에 이제 문제가 재판 문제 서로의 이제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서 하면 법원 항상 조정을 합니다. 근데 안단태하고 2단계의 그 AA21의 그 임대 아파트 부분하고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또 이제 모르면은 약인데 알아버렸잖아요. 알아버렸으니까 또 이거를 재시공해달라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상황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당동에서 디에뜨르 검단 신도시 원당동 2차죠. 더힐 이게 2개가 됐고 24년도 3월달 예미지가 하나가 됐고 트리플레듀, 그 다음에 프루지오가 3개가 됐고 파라곤이 하나, 보타니파크 프루지오 옆에 있는 게 하나가 됐고 호반 서밋 1차가 4개가 됐고 그 다음에 우미린더 시그니처가 많이 됐네요. 5개가 됐네요. 금호올림 센트럴이 4개가 됐고 여기 중간에 있는 우미린더 헤리티지가 하나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쪽 원당동은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가격들이 금호나 우미린이나 호반이나 이렇게 보면 보통 한 84 기준으로는 6억대 후반, 7억대 가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물은 많은데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거래 건수를 계속 이렇게 보면 매물은 많아요. 근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개통이 상반기에 전철 1호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알면서 지금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상담해 본 결과로는 앞으로의 그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맞아. 근데 그 중에서도 자세히 보면 오를 때는 또 오르거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근데 교통망이 계속 연결되거나 이러면 오른단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하동, 밑에 여기 당하동은 한신더휴 여기가 2개가 됐고, 그 다음에 유승 안내들이 좀 이번에 많이 됐네요. 6개, 7개가 됐고, 파라곤 센트럴파크 여기 파라곤이 3개가 됐고, 호반 2차 여기 프라임뷰 이주자택지 옆에 있는 게 2개가 됐고, 예미지 이제 이번 엊그저께 작년도 말에 입주한 예미지 시그너스가 4개, 5개가 됐네요. 그리고 디에뜨르 1차 요게 디에뜨르 1차죠. 여기 4개 됐고, 모아미레도 옆에 모아미레도가 하나가 됐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보면은 한 5개, 한 달에 한 5개 정도.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아니고, 이러면은 매물에 비해서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 매매 수요는. 근데 이제 지금 전세 수요가 높아지고, 내년 1월 상반기정으로 100일역이 개통이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서울서부터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서울의 전세가가 높아지는 문제, 또 공급이 없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오면은 한 5% 정도만 오더라도, 10% 정도만 수요가 오더라도 이게 가격이 상승하죠. 지금, GTX 발표 최대 수요지가 어디냐면은 전철망, 교통망의 최대 수요지는 사실은, GTX A 노선.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최대 수요지는 거기에요. 그 다음 수요지가 어디냐, 수도권에서. 우리 검단 신도시 같아. 5호선 내년도에 바로 전철 1호선 개통되죠. 옆으로 GTX 9호선 연결되죠. 강남 직결노선이잖아요. 9호선은 한 정거장 차이로 그냥 갈아타면 강남 바로 갈 수 있어요. 9호선 황금노선입니다. 서울 전철 중 9개 중에 9호선이 황금노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일반 도로 경명로 간 도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여기 도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GTX D, 그 다음에 5호선 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엊그저께 동구청이 주장을 했지만, 인천 순환선 송도서부터 청라로 중구, 동구 해가지고 검단 신도시까지 먼저 하자. 자꾸 이게 나중에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인천 신도시를 다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신도시 비중이 높으니까. 그 중에서도 서울에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검단이잖아요. GTX 안 들어옵니까? GTX 들어오죠. 또 9호선 바로 이제 한정거장 직결되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여기만큼 물론 지금 GTX A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됐는데 A 노선은 반쪽짜리잖아요. 그 수소에서부터
서울역까지가 지금 그 강남을 지나는데 강남 삼성역 인근에서 이제 그 공사가 뭐 지연되고 이래갖고 늦어지는 바람에 반쪽 노선이 된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이 조금 오래만 검단 신도시는 오래만 그냥 지내고 이러시면은 괜찮고 또 입지가 좋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출발을 하면 올해 말서부터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 공공이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나머지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영향은 없다. 근데 3기 신도시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출 조건이 좋아지고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입주가 중간 이상 되고 완성이 돼 있는 아파트들이 유리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발표가 돼 있고 정치권은 뭐 쪽수가 우선 이제 이 입주를 다 끝나고 이제 시민들이 많아지면 괜히 정치권의 발언권이 세지죠. 그러다 보면 옆으로 지나가는 것도 끌고 오게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검단 신도시 할 때 입주하기 전까지, 후반 입주하기 전까지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후반 입주하면서부터 이제 다른 신도시 다 끝나고 언론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 노출 빈도가 높아지죠. 그때서부터 이제 좋아지는 거죠. 심리적으로라도 옆에서 관심을 받게 되고 근데 자꾸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는 검단 신도시 플러스 계양 테크노밸리 뭐 3기 신도시가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3기 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출발은 하지만 굉장히 늦어질 거다. 옛날에 판교 처음에 할 때처럼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투자는 이렇게 경기가 막 부동산 경기 좋을 때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분양권도 그렇고. 좋을 때 얘기죠.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있는 거 잘 지키고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벌써 대출금리는 3%대 중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신혼부부, 애들 있는 집, 뭐 청년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신도시의 분상지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들에서 혜택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까요? 안 주죠. 국가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사야 돼. 근데 이때는 사실은 사람들의 심리는 반대쪽에 가 있어. 아유, 집값 그냥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안 좋을 때 사야지. 좋을 때는 누가 못 사냐고. 좋을 때는 또 없어갖고 경쟁률 올라가고 그러니까 불만 막 공급이 없느니 뭐니 그래. 안 좋을 때 사는 거예요. 투자는 집은 안 좋을 때 사는 거예요. 은행 대출 끼고 내 돈이 어딨어.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요때 사야지. 비싸다고 항상 비쌌어. 집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는, 신도시 아파트는. 싼 적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싸게 해주는데도 또 비싸다 그래. 여기만큼 싼 데가 어딨어. 신도시 아파트만큼.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할머니들, 아줌마들이 그냥 이거 미분양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늑대같이 달라들어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잖아. 몇십 년 전서부터. 검단 신도시가 이뻐갖고 여기다가 GTX 깔아주고 철도 깔아주고 이러냐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좋아지잖아. 9호선 지나가, 5호선 들어와,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돼, 법원 들어와, 도로, 테리간 도로 생겨, 경릉로 도로 넓어져, 경릉로 이렇게 연결돼. 가면 갈수록 좋아지잖아. 응?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당장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응? 그러니까 지금 이때 딱 놓치면은 한 2, 3년 지나면 또 불만이야. 정부가 뭐 지금 시장이 좋아지면 정부에서는 이런 혜택을 안 주죠. 분양이 잘 되는데 뭐 하려고 주냐고. 그러니까 요때 빨리 사야 되는데 살 데가 어디밖에 없어? 검단 신도시밖에 없어요. 그럼 사놓고 나중에 시간 돼서 5년 있다가 팔면 가격 많이 오르면 그때는 계양 할아버지도 갈 수 있어요. 디딤돌이 되잖아. 이 집 하나가. 응? 송도도 갈 수 있고 청라도 다 갈 수 있어.
경단 신도시 한 5년만 지나봐봐요. 그러니까 어디가 좋고 나쁜가 아니야. 살 수 있는 데도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쪽으로 많이 몰려올 거예요. 봤잖아, 이제. 여기서 GTX가 생기니까. 지금 GTX 생긴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또 엄청 비싼 가격이잖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살고 사놓고 있는 거야. 좀 멀더라도 고생하고. 그러다 보면 올라 있으면 오른 다음에는 이거 팔고는 또 다른 데 신도시 좋은 데로 옮겨 타면 되지. 그리고 거기 가고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한 3, 4년, 5년 있다 보면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좋은 데로 가고, 좋은 데로 계속 다니는 거죠. 요즘 젊으신 분들은 다 신도시로 옵니다. 애들 키우기 좋으니까. 전세도 와요. 구도심에서 안 살라 그래. 왜 안 살라 그래? 아주 많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투기를 한다고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어디서 헛된 소리 들어가지고 부동산 시장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된다고 2, 3년만 지나봐봐요. 그 사람들 유튜브에서 다 사라지고 또 뻔뻔스럽게 다른 얘기하고 있어.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미 50대 이상 되시는 분, 40대 이상 되시는 분, 50대 이상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야.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분들 자식들은 다 이렇게 해놨어, 지금. 누가 유리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결혼 늦게 하고 직장 늦게 잡아갖고 애도 못 낳고 집도 늦게 사고 맨날 놀러나 다니고 커피나 마시고 어디 맛있다 그러면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나중에 해도 되잖아. 나중에 집 사고 난 다음에 해도 돼. 많이 좋아져요. 신도시 아파트가. 그것도 여기 1000세대 이상 되는 이런 대단지에서 살아봐봐. 애들 키우기도 좋고 애들한테도 축복이지. 손자들한테. 서울에 있는 그 열악한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골목골목에서 사시는 부모님들도 다 하나씩 티인분들은 해놨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 잘 살라고, 좋은 환경에서 살으라고. 투자는 투자라고 봐서 집 한 채 사는 게 투자는 아니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투자란 말이에요. 미리미리 해놔야. 비싸다? 항상 비쌌어. 집 가격은. 싼 거는 없다. 너한테 싸게 공급해 줄 것도 없어. 국가에서 해주는 임대아파트 외에는.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응? 하자 투성이 임대아파트. 응? 빚을 내서라도 살아. 집은. 첫 집은. 응? 해보고 난 다음에 해봐라. 무조건. 해보고 난 다음에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그래도 세상은 긍정적이다. 나오지 않는,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맨날 부정적인 것만 나오지. 세상은 이런데 여기서 툭툭 튀어나온 것만 방송하거든. 평범한 일상생활을 방송할 수는 없어. 시청률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맨날 사업하면 망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부도 나서 망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잖아. 직장생활이나 하려고 그러고 우리 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래요? 안 해. 직장생활 안 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자기가 사업할 생각해. 뭐 하려고 직장생활에 남의 밑에서. 내가 연봉 1억을 벌려면 회사에다가 3억, 4억, 5억을 벌어다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연봉 1억 받는 사람은. 그레이드가 있잖아. 사업하면은 100억, 200억 벌 수 있는데, 처음서부터 누가 100억, 200억 버나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일론 머스크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페이팔 팔았던 그 동료들, 그 등졌던 동료들한테 가갖고 도움 요청해갖고 테슬라라는 기업이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거 이만큼 보지 말고 그 뒷면, 금값이 올라면 왜 오르는지, 금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공부 좀 합시다.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지. 남들이 좋다고 하면 투자, 안 되지. 왜? 남들이 뭘 가니까. 먼저 빠지고. 근데 나는 안 되죠. 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몇 번 겪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인드가 생기고,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통찰력도 생기고. 지금 현 상황이 이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 경직된 조직에서는 그걸 못해.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사업을 해야죠. 한국에다만 팔지 말고 카카오처럼 한국의 서민들 것만 저기 하지 말고. 나쁜 기업이죠. 뭐 택시니 뭐니 배달이니 뭐니 이런 거 해갖고 돈 벌라고 하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해서 큰 뜻을 품고 해봐라. 이 어마어마한 우리 그 기업 총수들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공부를 고통을 견뎌야지 행복이 옵니다. 고통 없는 행복은 없어요. 누가 꽁으로 갖다 주는 거 없어. 그 꽁 때문에 망해. 인생이 망가지고. 인내하고 고통하고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건 세상의 진리예요. AI 세상이 와도 똑같아.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조금씩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 투자를 해보면 내가 몸으로 일하지 않고 내 돈으로 이제 일하는 그런 세상이 오죠. 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거 보시는 분들 정말 뭐 이 조그맣게 검단 신도시하지만 이제 부동산 하고 있지만 아니 이것도 좀 알고 해자. 응? 큰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좀 알고 그런 거를 좀 공부를 해서 이거를 하더라도 참고를 해서 해자.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정답은 없으니까. 상가 소식이나 유자택지 소식은 뭐 변함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좀 24년도 봄이 왔는데 올해 24년도는 이게 갑자기 올라서 공포의 시장이 전환이 돼서 이제 내려가는 시장으로 요때가 가장 어둡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랬어요. 가장 여기저기서 뻥뻥 터질 거예요. 물론 4월달에 지금 4월달이지만 4월 초지만 PF 뻥뻥 터진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은 항상 문제가 터져. 안 터지는 날은 없어요. 항상 문제가 터져. 근데 세상은 또 그러면서 발전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전 세계 뭐 한 120개 되는 국가 중에서 위에 있는 국가잖아요. 문제는 항상 터져. 항상 시끄럽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조용하면 발전이 없어.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고 뭐 시끄럽고 이런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겁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면밀하게 보고 그 이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고 그래야 내가 노년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지죠. 남한테 손 한 번 벌릴 일 없고 80~90%는 남한테 손 벌리고 사는 노년이랍니다. 나이 먹어서 남한테 손 벌리면 안 되죠. 그러려면 지금서부터 공부하고 조금씩 투자하고 해서 손 벌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죠. 뭐 남 먹을 거 다 먹고 남 쓸 거 다 가볼 때 다 가보고 나이 먹어갖고 은퇴해갖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보상이니까 젊은 사람이 그러고 살면은 이 인생 그 인생 뻔한 인생 되죠. 앞으로 우리가 누려왔던 이런 풍요로움이 앞으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우리 선배님들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온몸으로 노동을 하면서 일궈낸 이런 이 나라인데 앞으로는 머리만 잘 쓰면 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머리만 잘 쓰면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돈의 흐름이 아주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임 소장이었습니다.